네, 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주제는 왜 다시 반공인가? 반공인가?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건데, 한국에서 지금 반공을 이야기를 하면 아마 보수 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거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반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김정은이가 곧 서울 답방한다네요. 이 과정 중에서 지금 서울은, 대한민국은 지금 아마 이념 전쟁이 한창인 것 같아요. 마치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가 좋은지 자본주의가 좋은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지에 대한 아주 이념 논쟁이 치열했던 그 시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2018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의 사태를 보면 정말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1월 초인가요? 백두칭송위원회가 강화문, 백두 대낮에 강화문 한복판에서 대낮에 이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더니 이제 또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세종대왕이나 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또 세종대왕상 앞에서 위인맞이 환영단을 조직했다네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공산당이 좋아요 라면서 공개 언급을 했습니다. 공산당이 좋대요. 공산주의가 좋대요. 이 더 한심한 것은 KBS가 이들을 또 KBS 방송에 출연시켜가지고 김정은 위인하를 공작하는, 조작하는 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데 KBS가 선봉에 서고 있는 것 같아요. KBS가 과연 대한민국의 방송이 맞는지 아니면 북한의 남용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KBS 저는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편향된 뉴스를 내보내기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반환, KBS 시청자 거부운동, 납부 거부운동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하신다면 저도 적극 동참하고 제가 앞장에 설 용의도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로 KBS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백두칭송위원회, 위인 환영단 이런 조직들이 공영방송에서 공산주의 체제, 수령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거고 대한민국 국가를 반역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적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민주적 정당성,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한 행동, 작태는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헌법적 질서를 허물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위험천만하게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들의 행동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국가적, 반역적이다, 반헌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국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기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하실 거예요. 그 가치에는 정신이 담겨져 있고 이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리의 중요한 국가의 정체성이고 정통성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결국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는 반공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반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보수 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부 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지금 놀아놨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 근본 체제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을 줬는가? 자유를 줬고 민주주의를 줬고 평등을 줬고 복지를 가져왔다라는, 그리고 더해서 인권을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국민 모두의 자긍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볼까요? 백두青송위원회 또는 김정은 위인 함영당 이런 아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의 북한 체제. 북한 체제는 수령 독재 체제이고 공산주의 계획 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가지고 왔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자유는 없었고 억압만 있었고 민주는 없었고 독재만 있었고 풍요는 없었고 가난 또는 빈곤만 있었고 평등은 없었고 불평등만 가져왔다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수령 독재 체제는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체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왜 북한의 이 잘못된 수령 독재 체제 또는 계획 경제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의 일단에는 북한하고 어떻게 짝짝꿍 잘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가려고 그러는 모습들이, 태행적인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KBS,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의 비상식적 행동,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북한의 주의 주장을 지금 선전하려고 그러는 행태. 그리고 이런 잘못된 행태,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려고 그러는 이런 단체들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잡혀서 들어갔다라는 소리를 저는 어디도 못 들었고 이들을 위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이야기 어디서도 듣지 못했어요.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KBS가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우리는 하루 일하면 한 달치의 식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 달 일하면 한 끼의 식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가 너무 잘 돼서 대통령 두 사람, 전직 대통령 두 사람 지금 감옥에 갇혀놨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잘 돼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민주주의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데 2017년에 이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의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20등 했어요. 북한은 몇 등 했는가? 167개국 중에서 167등을 했습니다. 최악의 민주주의 국가. 매일마다 민주라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이 최악의 민주주의를 지향해 가겠다라는 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신이 있어요? 저는 정신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 일본은 21위 우리보다 낮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는 영국도 23위 했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는 절감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정은이처럼 저런 거 하고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자유를 누리고 민주를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중요한 것은 체제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념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저는 다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고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념이 없어요. 북한하고 그냥 뭐만 잘하면 짝짝꿍만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정부도 그렇게 선전하고 매일마다 평화 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기 없는 정부인 것 같기도 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지도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지도부인 것 같아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국혼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독재를 원합니까? 민주를 원합니까? 자유를 원합니까? 억압을 원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는 하나도 자유도 없었고 민주도 없었어요. 하나같이 독재 체제였어요. 전체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이 다시 대한민국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원했어요? 아니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삶을 원했어요? 공산 독재 체제에서는 공산주의를 선택한 모든 국가는 독재였고 그 국가는 하나같이 가난했고 하나같이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공이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화두라고 생각해요. 반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반공을 지키는 정신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와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과의 공감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로버트 서비스라는 영국의 공산주의를 전문으로 연구했던 연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번역돼서 출간됐어요.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부하린, 하여튼 공산주의 사상에 매몰됐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념은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었다. 그러나 그 이념이 실현되었을 때 가장 파괴적이었다. 공산주의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공산당이 좋아요 라는 얼빠진 사람들, 집단들이 아직도 있고 이걸 묵인하고 있는 그 현 정부의 실태를 보면서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과의 토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